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 ETF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이죠. 네,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팀의 김승현 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뭐 주식시장은 아직까지도 답답한 흐름인데 네. ETF 쪽은 어떻습니까? 우선 ETF 같은 경우에는 국내가 조금 어려운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은 조금 이렇게 슬로우한 모습을 보인 반면에 그래도 뭐 미국 쪽이죠.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주로 테슬라 같은 비중을 좀 편입하는 종목들 또는 이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 가상화폐 관련해서 수혜를 입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수익률 상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트럼프 2.0 그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K-팝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조금씩 수익률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월간으로 봐도 비슷한 양상인가요? 네, 우선 월간으로 보더라도 좀 더 이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의 수익 비중이 높은 그런 ETF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로 미국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역시나 AI 또는 방산, 그다음에 뭐 우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스페이스X 수혜 관련된 종목들이 상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뭐 최근에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월간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상위에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수익률 기준으로 봤으니까요. 투자자들이 투자를 많이 한 순매수 상위에 들어있는 ETF도 좀 살펴볼까요? 네, 순매수 상위 ETF를 한번 보게 되면은 역시나 그 국내가 좀 많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코덱스 200에 대한 매수가 좀 몰리는 그런 주간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S&P 500은 좀 꾸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더라도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투자의 특이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테슬라 관련된 종목들, 국내 종목들, 그다음에 30년 국채와 같이 인컴이 나오는 이 커버드 콜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월간으로도 좀 살필까요? 네, 월간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역시나 미국 관련된 이 투자에 대한 금액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주식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데요. S&P 500, 그다음에 미국 배당 다우존스, 그다음에 200과 같이 코덱스 200과 같이 국내가 좀 낙폭이 컸던 그런 ETF들도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좀 큰 비슷한 흐름입니다. 또 금연물 같은 최근에 금도 많이 오르면서 조금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금에 대한 투자도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특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코덱스 200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그렇다면 뭐 대표적인 종목군에 우리 지수에 베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삼성전자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오만전자를 이탈한 이후에 삼성전자가 그래도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를 발표를 하면서 좀 올라왔다가 네. 오늘은 다시 하락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ETF 투자에 있어서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될까요?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뭐 코덱스 200이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밸류업 ETF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증시의 흐름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많은 조정, 흔히 말하는 사만전자를 갖다가 최근에 한 10조 원 정도 규모의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발표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네. 오늘은 조금 더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말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그런 삼성전자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어느 정도 주가의 하단을 좀 받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조 원이 아니라 좀 더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분위기 같은 것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은 역시나 장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업의 수익이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과연 이 HBM이 엔비디아에 공급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파운드리에 대한 좀 적자 폭이 좀 축소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적자 폭 축소가 또 이슈가 될 것 같고, 역시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램이 굉장히 중요하죠. D램과 같은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야 어느 정도 좀 의미 있는 그런 6만 전자, 7만 전자까지 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여전히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TF 쪽 또 다른 이슈는 이제 이른바 밸류업 지수와 네. 관련된 건데요. 네. 우리가 밸류업 ETF가 상장된 지 이제 한 2주 정도가 지났는데 네. 지수 관련해서 특별 변경이 있다라고 지금 예고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이 좀 들어오게 될 텐데. 네, 맞습니다. 그럼 지수가 좀
변경되나요? 어떻게 좀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가요? 우선은 이 거래소가 네. 좀 이러한 종목별 이 수급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특별 변경에서는 들어오는 종목만 있고요. 편입만 있고 편출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기 변경이 아니라 특별 변경이다 보니까 그러한 종목에 대한 수급 이슈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현재 구체적인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12월 초에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지수는 12월 20날에 연말 전에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 의아해하셨던 게 금융지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 그다음에 강원랜드와 같이 좀 이렇게 그 밸류업 종목 중에 하나로 주목받는 그런 종목들이 아마 이번 특별 편입에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밸류업이 조금 이렇게 초반에 9월에 지수가 발표되고 11월에 ETF가 나오면서 조금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 이런 관심도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시장 분위기도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점이잖아요. 네네. 이것을 비롯한 어떤 점들 관전 포인트가 될까요? 우선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일주일 네. 정도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지금 장외 거래로 보면은 한 4에서 5%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내일 발표되는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주요 글로벌 IB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이례적일 수도 있지만은 좀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실적 추정치를 좀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특정 IB 같은 경우는 한 180불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 2, 3일 전에는 이 블랙웰에 대한 그런 이슈가 터져가지고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그래도 내일 이 발표되는 네. 이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네. 블랙웰이라고 하는 이제 신제품의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잡느냐가 또 시장의 이슈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최근 이제 트럼프 입점령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수혜 종목 산업들에 대해서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조선이라든지 방산 이런 쪽으로는 조금 이렇게 관심도가 모여드는 것 같은데 네. 이 ETF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디를 좀 봐야 되겠습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긍정적인 섹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말씀 주신 조선도 있고 방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역시나 전기차 배터리, 특히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트럼프 2기에 따른 전기차 배터리, 사실 국내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자동차만 보게 되면은 이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에 따라서 전기차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IRA에 대한 그런 소비 혜택 같은 경우 축소 또는 폐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가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역시나 주목받는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인데요. 오히려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어려운데 왜 테슬라가 더 주가가 오르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 이미 전기차 산업에서 좀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좀 어려움을 받는 반면에 테슬라는 자율주행과 같은 그런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히려 이렇게 트럼프 시대에 좀 더 좋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아마 내년부터 특별히 이슈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보택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페달이 없었습니다. 핸들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 2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규제가 좀 더 풀리면서 오히려 AI 또는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수혜가 받을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은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독보적인 1위 기업인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적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 맞습니다. 밸류체인과 관련해서 또 ETF도 많이 상장을 했을 텐데 네. 일단 테슬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목표 주가 상향 추정 리포트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400불, 500불까지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관심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글로벌 IB들도 목표 주가를 올리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테슬라가 좀 다소 많이 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또 내년 1월에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해당 기업이 돈을 벌어야, 수익을 벌어야 당연히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되 다소 급하게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좀 조심을 하시고, 대신에 테슬라는 내년 1월에 발표되는 4분기 실적 발표가 뭐 1년, 2년 이상의 그런 장기 흐름의 큰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ETF 투자 전략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팀의 김승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